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 지식 탐험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용사, 특히 네일 자격증 준비하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요. 주제는 바로 공중위생법규인데 이게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법규하면 왠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객 신뢰랑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오늘 확실히 짚어보시죠.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사업 시작할 때 영업신고 이거부터 봐야겠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서류 중에 특히 면허증 원본이 꼭 필요하다 이 내용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원본이 중요해요. 사본 안 되고요. 만약에 이걸 어기고 그냥 영업하면 이건 좀 심각해요. 어떻게 되는데요? 처벌이 꽤 센가 보죠. 네.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상당히 무겁죠. 와, 1년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벌금이라니. 정말 시작부터 큰일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벌금 문제가 아니라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격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절대 안 될 일이죠. 네,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영업하다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게를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영업장 면적을 바꾸는 경우 그 기준이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3분의 1 이상이요? 꽤 큰 변화네요. 네. 그 정도 이상 늘리거나 줄일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아예 가게 위치를 옮길 때, 즉 소재지 변경, 이것도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에 이걸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하면요. 특히 소재지 변경 같은 거. 소재지 변경 신고를 안 하면 1차 위반이라도 바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1개월이나요? 바로? 네, 처음 걸려도요. 한 달 동안 문 닫는 건 정말 타격이 크죠. 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네요. 진짜 꼼꼼히 챙겨야겠어요. 그럼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적인 부분들, 위생 관리 이런 거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려면 꼭 지켜야 할 것들. 자료 보니까 조명 밝기 같은 것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작업 공간의 조도는 75룩스 이상, 이걸 유지해야 하고요. 75 록스. 네, 너무 어두우면 시술할 때 정밀도도 떨어지고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위생 관리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기본이죠. 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독기나 자외선 살균기 같은 거 이런 법정 소독 장비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항목이에요. 기구 소독 기준도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던데요. 예를 들면 석탄산수 소독법 이런 거요. 네, 정확히 아셔야 해요. 석탄산소 소독 같은 경우는 석탄산 3% 용액에다가 기구를 10분 이상 담가두는 거. 이게 기준입니다. 아, 3%에 10분. 네네. 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지키는 게 교차 감염 막고 고객 안전 지키는 핵심이거든요. 아, 그리고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소독에는 생석회, 이걸 쓰는 게 효과적이란 내용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 위생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위생은 파고들수록 디테일이 많네요. 그럼 다음은 면허 자체에 대한 규정들 좀 볼까요? 임용사 면허는 어디서 받죠? 면허는 그 영업장이 있는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아, 시공구청장이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안 좋은 경우지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요. 그 정지 기간 동안에는 면허증을 그 발급했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게 돼요. 아, 면허증을 가져가는군요. 그럼 면허가 아예 취소되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던데요. 어떤 때 그렇게 되나요? 네, 그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자격 자체가 취소됐을 때, 네, 자격 취소.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해서 이중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또 하나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몰래 업무를 계속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아, 이건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걸 어긴 거니까 당연히 취소될 만하네요. 그렇죠.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로 보는 거죠. 아, 그리고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이것도 있었죠. 네, 중요해요.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매년 3시간이요? 네, 꾸준히 교육받으면서 최신 위생 지침도 익히고 또 경각심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금지 행위랑 처벌 규정,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미용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약물을 이용해서 문선문시를 한다거나 제모시술을 한다거나 하는 거요. 이건 의료행위 침범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명백한 불법이죠. 아, 그렇군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질병 치료에 협조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식 같은 특별한 행사 때는 신고된 장소 밖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아, 그리고 처벌 수위가 유독 높은 행위도 있었어요. 음란행위 알선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불법 행위는 정말 단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2개월에 면허정지 2개월, 아주 무거운 처벌이 바로 내려져요. 와, 1차 위반에 바로 영업정지 2개월, 면허정지 2개월이라니. 네, 이건 뭐 사업장 문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러면 가게 앞에 여기는 위법 영업소다. 이렇게 써붙일 수도 있어요. 어휴, 망신이겠네요, 정말. 그 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들도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위생관리 의무를 제대로 안 지키거나 허용된 경우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점검 나왔는데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과태료 처분이 좀 억울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그럴 때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절차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30일 이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공중위생법규의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근데 이게 정말 당신의 사업과 또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잖아요. 맞아요.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죠. 네, 이 규정들이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뭐 이런 걸 넘어서요. 당신이 전문가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법규 준수가 곧 신뢰의 시작이니까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당신이 앞으로 운영할 혹은 지금 운영 중인 그 영업 환경에서 혹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위생 규정은 없을까? 또는 더 개선할 점은 없을까? 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작은 점검 하나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